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하면 그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알아. 이 와보지 않았던 곳을 보고 느끼는 거를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걷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해가지고 영상을 몇 번이나 찍고 지우고 이랬어요. 오늘은 지하철 6호선을 걸어볼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보자, 지하철 2호선을 그냥 한번 걸어보자의 시작이 3호선을 걷게 되고 5호선을 걷게 되고 오늘 6호선 걷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년까지 지하철 모든 호선을 다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걷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기겠죠? 일단 오늘 가을 날씨여서 굉장히 좋아요. 아마 낮에는 햇볕이 뜨겁고 덥겠지만 지금 아침에는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오늘 6호선 짧은 코스는 아니지만 그동안 했던 길이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걷는 거라 6호선을 선택했고 완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응암역으로 가고요. 거기서 삥1으로 돌았다가 쭉 내려와서 월드컵 경기장, 이태원, 고려대, 신내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응암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의 목표입니다. 응암역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쭉 신내까지요. 저는 응암역 3번 출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이 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쪽 뒤에 보시면 백년산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에 있는 바위가 매를 닮았다고 해서 매응, 바위암 해서 응암이고요. 하나 더는 저쪽 바위 위에서 왕족들이 매를 날리며 사냥했다고 해서 응암이라고 지어졌답니다. 아무튼 이 동네는 저 큰 바위가 매와 관련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어졌답니다. 저는 부산역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오랜만이라 그런지 역 설명하는 것도 엄청 어색했죠.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 됐거든요. 토요일 아침 8시가 안 된 시각이라 사람들도 없고 조용조용합니다. 시작한 지 한 15분, 16분 됐습니다. 부산역 왔습니다. 이제 직진해서 연신내역으로 가겠습니다. 연신내까지 왔습니다. 참 반가운 동네예요. 제가 3호선 걸었을 때는 저기 뒤에서부터 저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6호선이니까 직진하면 됩니다. 이제 그 루프 구간을 건너서 독바이역 지나면 다시 또 내려오면 됩니다. 직진하면 됩니다. 저쪽 뒤에가 연신내 사거리예요. 옆에 보이는 데는 연서시장입니다. 북한산에서 등산하고 여기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 내려와서 여기서 김밥에 떡볶이에 국수 먹으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서대문 사람이긴 하지만 이 동네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와야 돼서 자주 오진 못해요. 근데 올 때마다 한 10번이면 5번, 6번 여기서 밥을 먹거든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독바역으로 이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못 모르고 직진만 하고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타지, 물론 저희 서울이긴 하지만 잘 안 오던 지역이에요. 이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까 그냥 냅다 직진만 한 겁니다. 아휴, 지도를 잘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게 또 걷는 남자 걷는 거에 묘미잖아요. 길을 잘못 두고 이런 거 얼마 안 왔어요. 저 끝이네. 잘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차량의 소리, 자연이니까 새 지저귐, 또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사람 사는 소리라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그냥 윗집에서 쿵쿵 뛰는 소리, 공공장소에서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소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방해가 돼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한 소음은 세상 사는 소리다. 그냥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그게 부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그냥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왔다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야 됐습니다. 건너면 됩니다. 북한산 둘레길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걸어야 하는 코스입니다. 직진. 저는 독바이어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출구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직진해서 내려가면 불광역입니다. 점점 햇볕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땀이 좀 많이 났는데 한 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뜨겁지 않을까. 오늘 모자를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다행히 선크림은 발랐는데 혹시 몰라서 가방에 우산 하나 챙겼거든요. 꼭 제가 걷는 날에는 비 오잖아요. 우산을 양산 대신 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걷는 건 겨울에 걸어야 돼요. 아니 뭐 한겨울도 아니야. 약간 긴팔도 약간 춥다, 가디건이 필요하다 뭐 이럴 때 걸어야 땀도 안 나고 지치지도 않지. 불광역까지 왔습니다. 제가 3호선 걸을 때는 이 건너편에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 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직진하니까 좀 기분이 새롭네요. 건너야 돼. 지금 불광역에서 좀 내려와서 지금 NC백화점이에요. 여기는 CGV도 있거든요. 한 13년 전, 12년 전 그쯤에 제 친구가 여기서 일을 했어요. 일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가 결혼을 했고 애가 있고 둘째가 지금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여기서 영화 보면 그 친구가 이 뭐 핫도그니 뭐 오징어니 팝콘이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챙겨준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영화 보러 자주 왔었습니다. 저는 지금 역촌역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역촌까지 왔습니다. 여기 역촌은 조선 신하들이 장거리 여행할 때 말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역촌이라고 지어졌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 시작했던 응암으로 갑니다. 왜 응암으로 가는지는 응암역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서 아까 출발했던 위치로 왔습니다. 저기 앞이 여기 응암역 3번 출구, 제가 아까 출발했던 곳입니다. 자, 제가 왜 응암역에서 시작해서 다시 응암역으로 왔느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서울 지하철 6호선은 응암 루프 구간이 있습니다. 이 원래 6호선의 최초 계획은 연신내까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럼 연신내에서 끝났냐? 그럼 연신내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는 지하철을 돌릴 수 있는 회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신내 근처에는 주택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회차 시설을 공사하는 데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연신내에서 더 뻗어가지고 진관동까지 지하철을 만드는 계획과 오늘같이 응암 루프선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루프 구간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을 태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이득이어서 이렇게 루프 구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좌측에 보이는 천이 불광천이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가끔씩 올 때마다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살면 내가 뛰고 싶을 때마다 걷고 싶을 때마다 나와서 운동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천 혹은 산, 둘레길 근처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세전역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3호선 신사랑 이름은 같은데 이 세절은 신사의 한글 명칭이래요. 그쵸? 신사, 세절. 근데 이 세절도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증산역으로 갑니다. 여기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 여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거나 걷고 있어요. 진짜 평화롭지 않습니까? 다음엔 은평 둘레길도 걸어야겠습니다. 저는 증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갑니다. 저쪽이 증산역이고 이쪽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중간엔 증산역의 유래가 나와요. 증산동은 시루를 엎어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나온 지명인데 밑에가 뚫려 있어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하여 증산
한문이 좀 다르죠?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편집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저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 이 동네가 헷갈리는 게 이렇게 건너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하철 밑으로 해서 갔거든요. 가볼게요. 저는 지하철 안까지 들어왔어요. 물론 얘기하고 카드 안 찍고 왔거든요. 일로 들어와야지만이 저기 2번, 3번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타면 바로 가는데 이거 타면 바로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하철 내부를 통해서 2번 출구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 근처가 왜 익숙한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근처가 서울 둘레길 7코스랑 겹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까 저기 불광천도 서울 둘레길 7코스 걷다가 그쪽 천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이 공모양 보이시죠? 공모양. 월드컵 경기장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역까지 왔습니다. 와, 되게 좋아요. 저번에 서울 둘레길 걸었을 때도 왔었는데 보실래요? 큰 공터와 큰 건물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지금 곳에 와서 그런지 전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 근처로 오게 된다면 자주 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포구청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성미다리 위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마포구청역을 가는 도중에 여기는 마포구청입니다. 마포.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그 자막을 달잖아요. 이 자막이 마포구 글씨체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 글씨체랑 똑같은 거 씁니다. 이쁘니까요. 저는 마포구청역까지 왔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칠 줄 알았는데 지금 2시간 이상 걸었고 12-13km째 걷고 있나? 근데 지금 뭔가 몸이 예열돼서 초반보다 덜 힘든 느낌이고 막 더 파이팅 하는 그런 지금 체력입니다. 물론 저기 뭐 고려대 지나서 신내역까지 갔을 땐 모르겠지만 뭐 힘들겠지만 오늘 무조건 완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에이, 좋네요. 이 체력이라는 게 아직 약해지지 않아서. 망원역으로 갑니다. 저는 운동이랑 그 자기 개발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든 인스타든 전부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오늘 9월 9일 토요일 날 6호선을 걷는다고 하니까 100이면 100 다 미쳤냐, 뭐 그거 어떻게 걷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100km를 걷고 대장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호선이 하루 안에 못 걷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저께 그 SNS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기회라는 거는 시도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데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데 기회가 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NS에서 나오신 분이 세바시에서 나왔던 분인데 자기는 온갖 굳은 일 이런 걸 다 자기가 한대요. 그 하는 이유는 어쩌다가 올 기회가 거기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체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처음에 뭐 10km를 걷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걸 가지고 싶다면 그거의 가장 밑바닥부터 일단 시작하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체력이 되니까 이런 컨텐츠도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도 하는 거고요. 참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될까가 아니라 그냥 에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해보지 뭐, 아니면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도 안 된 분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힘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이에요. 결국에 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포기하게 되어 있고, 하고 싶은 거는 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끝까지 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원역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망원역까지 왔습니다. 여기 망원동은 효령대군이 지은 정자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그런 연회장이었대요. 그리고 월산대군이 지은 한강 대류변의 명소 망원정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가 망원이랍니다. 저는 합정 갑니다. 합정. 저는 여기 합정역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다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저는 합정역 왔습니다. 여기는 2호선 때도 지나갔던 곳인데, 이 합정역의 유래는 조개 우물이라는 곳이 있어서 합정이었다가 한글은 합정이지만 한문이 다른 합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저는 이제 상수로 갑니다. 반대편에 다이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소 창업주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책 제목이 1000원을 경영하라? 이거였는데,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지나가다 다이소를 보면 참 그분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창업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이렇게 쓰면서 이거는 운이 안 따라줬으면 좀 힘들었겠다 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00원을 경영하라. 다이소 창업주가 쓴 책입니다. 상수역 왔습니다. 여기 상수역은 제가 가끔 오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뒷골목 있죠. 일로 쭉 가다 보면 느리네 그리고 민혁이네라는 포차랑 술집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홍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홍대에서 막 놀다가 이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한 술집을 찾아서 걷다 보니까 여기 상수에 왔고, 저쪽에 가니까 되게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어서 고추장찌개를 팔더라고요. 소주가 계속 들어가. 옛날에는 진짜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좀 뜨문뜨문합니다. 요즘 제가 또 술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무튼 상수하면 분위기 좋은 안주가 맛있는 술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저는 그 다음은 광흥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 상수동의 유래는 강가의 마을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수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광흥창까지 왔습니다. 여기 광흥창은 조선시대 경기와 삼남지방의 세수미를 걷어들어서 보관했다가 관리들의 녹봉을 줬던 곳으로 그 규모가 엄청 컸다 그래요. 저는 광흥창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흥으로 갑니다. 저는 마포 세무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흥까지 왔습니다. 이제 공덕 가면 됩니다. 공덕은 5호선 걸었을 때도 지나갔던 곳이죠. 저는 공덕까지 왔습니다. 여기 공덕은 그때 5호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언덕을 덕이라고 한대요. 덕이 이렇게. 그래서 큰 덕이 더 발음이 비슷한 공덕으로 되었답니다. 이 근처가 큰 언덕이 있다고 해서 공덕이라고 지어졌어요. 공덕역에서 효창공원역으로 넘어가는 길에 마포구가 끝나고 용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효창공원입니다. 저는 효창공원까지 왔습니다. 효창공원은 이 근처가 아니라 저쪽에 있어요. 그 효창공원 안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삼각지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한복판에서 생수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면 걸으면 몸에 열이 발생하고
머리에 열이 많이 몰려요. 근데 이제 이 머리에 물을 식혀주지 않으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머리에 물을 뿌려 식혀줍니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금방 마릅니다. 그럼 또 물 사서 또 뿌리고 또 물 사서 또 뿌리고. 저는 삼각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삼각지까지 왔습니다. 여기 삼각지는 한강, 서울역, 이태원의 방면으로 나 있는 도로가 세모졌다고 해서 삼각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녹사평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삼각지에서 녹사평 가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녹사평 가보겠습니다. 삼각지에서 녹사평 가고 있는데요. 그 전쟁기념관 바로 지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찍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좌측은 괜찮은데 우측은 대통령실이 있어서 찍으면 안 된다고. 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싶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영상 확인해 보실래요? 다 지우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확인도 안 하고 뭐 앞으로 가면서 찍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긴 괜찮잖아, 도로니까. 저는 녹사평까지 왔습니다. 여기 녹사평은 조선시대 고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수림과 잡초가 무성해서 인가가 별로 없었대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어서 녹사평이라고 불렸답니다. 저는 이태원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용산구청입니다. 저는 해밀턴 호텔 앞에 있는 이태원에 왔습니다. 그 다음은 한강진역입니다. 저는 한강진까지 왔습니다. 와, 이태원 초입부터 여기 한강진 전까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드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많이들 나오십니다. 저는 그 다음 버티고개 쪽으로 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앞으로 언덕이 상당할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더워요. 너무.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강진에서 버티고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다리 밑에 벤치가 있어서 잠깐 쉬었는데, 와, 너무 덥습니다. 덥고 몸이 그 땀에 지금 쩔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간은 5시간 반째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충 계산해 본 결과 한 10시간? 그러니까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 육체적인 힘듦보다도, 힘듦은 거의 없죠. 그것보다도 지금 더워서 물을 지금 한 3리터 가까이 마셨어요. 근데도 화장실에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시작했으니 완주해야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버티고개 갑시다. 아직 버티고개역 가기 전인데 이렇게 유래가 써져 있네요. 저는 터널을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이 경계선이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선인가 봅니다. 저는 버티고개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약수. 하늘은 높고 맑아서 좋은데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약수까지 왔습니다. 여기 약수는 그때 3호선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장병에 효과가 좋은 약수터가 있다고 해서 약수라고 지어졌답니다. 저는 청구로 가겠습니다. 저는 청구역까지 왔습니다. 청구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5호선하고 3호선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가네요. 저는 청구역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신당역입니다. 저는 신당까지 왔습니다. 제가 2호선 걸을 때는 따로 이 역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신당은 신령을 모시는 집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당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동묘 앞으로 갑니다. 어느덧 저는
여기 청계천 쪽 걷고 있습니다. 솔직히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더 긴 거리도 걸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지하철을 걷는 건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6시간 한 반째 걷고 있나? 이따 가다가 뭐 공원이나 이렇게 벤치 있으면 한 신발 벗고 한 10분에서 15분 쉬려고요. 지금 신발 안에 그거 열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동묘까지 왔습니다. 이제 창신역으로 가면 됩니다. 창신역까지 왔습니다. 지금 6시간 반째 걷고 있고요. 30km 정도 왔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그냥 다만 좀 지쳤죠. 그래요. 그 지하철을 걷는데 뭐 어떻게 안 지치고 걷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힘들긴 하겠죠. 내가 왜 지하철 2호선을 걸어서 3호선을 걷고 5호선을 걷고 6호선을 걷고 있는가? 저는 보문역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언덕이냐? 왜 언덕이냐고. 저는 보문역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문역은 근처에 보문사가 있어서 보문역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역은 안암으로 갑니다. 이게 거리도 거리인데 더울 때 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불암산 올랐을 때도 그렇고 오늘 걷는 것도 그렇게 막 힘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다리는 지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지쳤다 뿐이지 못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힘든 게 여기 지금 상의가 다 젖었거든요. 찝찝함. 그리고 또 이제 그늘에 좀 있으면 말라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 소금기 알죠? 그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야. 또 땀나, 또 말라, 또 땀나, 또 말라. 만약에 오늘이 이렇게 약간 쌀쌀한 가을이나 겨울이었으면 진짜 괜찮았을 거예요. 와, 더울 때 뭐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자, 걷는 남자는 이제 앞으로 긴팔 입을 때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안암까지 왔습니다. 여기 안암은 근처에 큰 바위가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래서 안일바위라고 불렸다 그래요. 그것에 유래돼서 안암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 갑니다. 지하철은 아니지만 전 고대까지 왔습니다. 고려대. 고대 정문을 이렇게 지나가네요. 진짜 학교 멋있다. 멋있어요, 학교. 저는 고려대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종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고려대 근처 저기 산에,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개운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종암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마을 이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은암, 안암, 종암 다 바위로 비롯된 이름이잖아요. 저는 지금 월곡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월곡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더위 때문에 지쳤다가 그 지친 곳에 또 익숙해졌나 봐요. 또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여전히 땀은 났고요. 저는 지금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지하철을 걷고 있음과 동시에 유튜브를 하려고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째 해오던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를 했습니다. 맨날 유튜브만 달고 사니까 그게 스스로 너무 좀 싫어서 해지를 했어요. 쇼츠도 이제 안 보려고 하고 유튜브도 이제 가급적 안 보려고 하고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광고를 봐야 되긴 하지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한 게 그냥 쇼츠로 시간 보내기 싫고 유튜브 보는 걸로 시간 보내기 싫어서 해지를 했거든요.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사실 한 달에 8,000원인가? 10,000원 정도 나가는 거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해지를 하니까 목적과 다르게 다른 곳에서 제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유튜브를 덜 보겠죠? 그럼 이어폰 끼는 시간이 적겠죠? 이어폰 끼는 시간이 적으니까 세상을 둘러보거나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었던 제가 좀 더 시야가 트였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이제 핸드폰을 봐야 되면 유튜브보다 밀리의 서재나 다른 걸 보기 시작했고 또 운동할 때도 이어폰을 안 끼니까 핸드폰을 덜 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줄면서 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이게 참 일주일 만에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뭐든지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른 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해봐야겠구나라는 거를 더 절실히 몸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응암역에서 모터로 저기 신내역까지 걸어가냐, 뭐 한 시간, 1시간 반이면은 뭐 가는데, 뭐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한 발 한 발 한 발 걷고 이 와보지 않았던 곳을 보고 느끼는 거를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걷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또 물론 제 목적지는 신내역이지만 거기까지 가면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거고 그냥 하는 겁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자고 넷플릭스 보고 쉬고 사실 피로는 하는 부분인데 그것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걷습니다. 저는 월곡까지 왔습니다. 이 근처에는 동덕 여자대학교도 있어요. 지금 이제 또 갈 곳은 상월곡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 하월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월곡역의 유래는 이 근처에 있는 산이 반달을 닮았다 해서 월곡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상월곡입니다. 여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는 곳이네요. 직진하면 돌고지역입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이렇게 오늘은 6호선을 다 걸을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긴 4호선과 더 긴 1호선을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커피 한 잔,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가끔 제가 하루 안에 걷는 게 아니고 막 이틀 혹은 4일까지 잡고 걸을 생각이거든요.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86km더라고요. 그러면은 4일 동안 걸어도 하루에 40km씩 걸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상실감은 있겠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수능, 뭐 결혼 같은 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4호선, 1호선 걷는 게 뭐라고. 걷다가 포기하면 그건 실패고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하면 그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로 둘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과정으로 만들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을까요?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인들하고 얘기해봐도 안 될까봐, 못할까봐, 남들이 이거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까봐 이래서 쉽사리 뭘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별로 멋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해봅시다.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되기 전까지 조금만 인내해서 참으면 언젠가는 내 손아귀에 있는 거를 전 느껴봤고 더 가지려고 지금 아동바동하고 있으니까. 저기 앞에 돌고지가 있습니다. 돌고지 왔습니다. 돌고지의 유래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이곳 지형이 돌을 꼬치에 꿰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랍니다. 그 뒤에 한자로 바뀌어 석관동이라고 되었네요. 돌고지 왔습니다. 전 항상 이 돌고지가 유래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돌을 꼬치에 꿰어 놓은 데서 돌고지. 참 단순해요. 저는 석계 갑니다. 석계. 석계역에 맞다. 머리 또 했습니다. 석계역 왔어요. 이 석계역은 석관동과 월계동에 글자를 하나씩 따서 석계라고 지었답니다. 그 다음은 태령입구역입니다. 여기가 중랑천이에요. 중랑천 쭉 가면 그 청계천 끝부분하고 만나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가봤거든요. 저는 태령입구까지 왔습니다. 계속 직진하면 화랑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화랑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 화랑대역은 서울 둘레길 1코스가 끝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 동네가 지금 이 지역이 익숙한데 저기 도장 찍는 데 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 봉화산하고 신내만 가면 되나? 금방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서 영상 찍어볼게요. 반가운 도장입니다. 도장 찍는 곳까지 왔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일로 가면 되고 저는 일로 가면 됩니다. 아 진짜 반갑네. 이 주황 리본. 저는 봉화산으로 갑니다. 화랑대의 영명의 유래는 근처에 위치한 육군 사관학교를 상징하는 화랑대에서 따왔답니다. 저는 봉화산 가겠습니다. 저는 봉화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한 정거장이 남았죠? 바로 신내역입니다. 뭔가 아쉬워요. 이게 지하철 2호선, 3호선, 5호선 3개 호선 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걷기 바빴거든요. 지금은 발에 약간 지침은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0km는 더 갈 수 있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걷진 않을 거지만 6호선은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걷는 거라서 물집이 나지 않을까, 뭐 잘 걸을 수 있을까, 뭐 무릎은 괜찮을까, 뭐 이런 잔잔바리들의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괜찮고 나머지 이야기는 신내역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고! 저는 중랑소방서를 지나갑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종착역인 신내역도 다 와갑니다. 즐겁습니다. 아마도 이게 저의 종착지인 것 같네요. 맞네요. 저기 신내역이라고 적혀져 있네. 아이고, 저의 버킷리스트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제가 지하철 다 걷기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이제 2호선, 3호선, 5호선, 6호선을 걸은 사람이 되었네요. 마저 가서 인증하겠습니다. 마지막 역인 신내역까지 왔습니다. 5만 걸음 정도 걸리고 9시간 걸렸습니다. 중간에 밥은 맥도날드 한 번이고 물은 진짜 한 5리터 마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오랜만에 걷는 거라서 좀 힘들까? 어떨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똑같은 체력에 똑같은 걸음걸이에 그냥 평소와 똑같이 걸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걸으면서 혼자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9시간 정도 외롭지 않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너무 좋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만 빼면요. 집에 왔습니다. 9시간 5만 걸음. 걸을 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나니까 이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편의점 가서 또 에너지 드링크를 사 마셨습니다. 아직까지 걷기나 등산하기엔 좀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나 2달 뒤 정도부터 컨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하철을 한 2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 좀 더 걸어볼까 해요. 물론 등산 컨텐츠도 많이 올리고요. 혼자서 걸으면 좋은 게 사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혼자 있어도 인터넷, 핸드폰, SNS 보기 바쁘니까.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깊어져서 좀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 5시, 6시 정도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늘은 빨리 잠들 것 같아요. 지하철 6호선 짧아서 더 좋았고 나중에 다른 호선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